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오늘 오전에 부동산 별별 수다 녹화하고 와서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좀 짤막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저는 이 주거용 부동산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런 상업용 부동산, 이런 변화, 사람의 행태 변화 이런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궁금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이케아 같은 이케아 관련해서도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KB 라운드 테이블에서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예요? 광명 역세권에 들어선 이케아 매장이 원래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매장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크대요. 스톡홀름에 그 이케아 매장 확장하면서 거기가 제일 크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굉장히 큰 형태의 매장인데 우리나라에 이케아가 그런 식으로 크게 들어갈 거냐?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아니다. 앞으로 이케아는 그런 식으로 확장하지 않을 거고 쇼룸 위주로 해서 조그맣게 가고 배송 자체 온라인 배송에 대한 서비스 이런 거 갖춰 나가면서 이케아도 매장의 형태가 바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때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사 보니까 딱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케아가 도심의 매장을 늘리고 배송 온라인에 투자하겠다. 뭔가 이제까지 크게 쇼룸과 어떤 직접 차를 갖고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서 직접 조립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물건을 팔아왔던 대표적인 어떤 가구회사 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소품들까지 같이 판매하는 이런 회사죠. 여기가 판매하는 형태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죠. 왜? 상업용 부동산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내용이니까. 기사 내용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가 대도시 도심 매장을 증설하고 온라인 배송 부문의 인력을 늘리는 등 소비자 구매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구조 개편에 나선다. 사무직 7,500개를 없애고 2년 동안 배송 관련 새 일자리 1만 1,5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완전 사업 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모양새인 거예요. 소매업 지형이 전려는 규모와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이케아 회장이 했다고 하는데요. 자, 내용 좀 더 볼게요. 자, 이케아는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의 80%가 매장 방문 전에 온라인 검색으로 구매 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 매장 내에 전시하는 제품을 줄이고 많은 공간을 거실이나 침실처럼 꾸밀 계획이다. 그리고 2050년까지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도심에 30개의 매장을 새로 짓기로 했다. 내년 봄에는 파리에 5,000제곱미터 규모의 매장을 개설할 예정이며 뉴욕 매장도 신설할 계획이다. 뉴욕 매장에 윤곽이 잡히면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짧은 기사긴 한데 굉장히 많은 것을 좀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도시에 모여서 거주할 것이다 라는 전망에 따라 도심의 매장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우리가 물건 사러 갈 때 괜히 가서 거기서 뒤져가지고 찾는다는 게 아니라 미리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이 있는지 재고 있는지 등등 찾아보고 일단 간다는 어떤 이케아 구매 행태를 따져서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고려해서 매장 내에 전시하는 제품을 줄이고 이 거실이나 침실처럼 쇼룸으로 만들어서 보고 판단하고서 가서 구입할 수 있게끔 어떤 소비 행태를 반영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죠. 자, 아마 이게 이케아가 이렇게 움직이면 다른 비슷한 판매 중심의 기업들도 따라서 움직일 거고 상가, 공간에 대한 어떤 희소 가치라든가 이 공간에 대한 가치들이 완전히 좀 다른 개념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도 도심지 안에서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이 상가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차별화되겠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구역 해제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자, 기사가 5긴 1구역 개발 보전 갈등 끝냈다. 역사 문화마을로 재탄생 확정.
박원순 시장 갈등 해결 성공 사례라고 이렇게 어저께 11월 22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나 봅니다. 제가 5긴 1구역 관련해서는 기사 여러 번 읽었죠. 여기 이제 이렇게 마무리됐고 4지 구역 어떻게 해결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5긴 1구역 조합 측에서 행정소송해가지고 이겨서 사실 키는 쥐고 있었는데 결국 서울시가 준 카드, 서울시가 제시한 카드들을 받아서 도시 재생 쪽으로 주민들이 선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종로구 5긴 1구역 사진 되게 낡았죠. 재개발을 포기하고 역사문화마을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주민들과 최종 합의했다고 서울시가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내 생활 문화유산 가치를 살리면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골자라고 해서 5긴 1구역은 윤덕영, 가옥을 비롯한 한옥, 연력, 석계동, 석원, 바위, 가재우물 등 역사문화적 자원이 풍부해서 아무튼 보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자, 일단 이제까지 조합이 사용해왔던 비용 중에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을 100% 보전해 조합의 금전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제 5긴 1구역 마을 계획 수립, 주민 설명회 하고 해서 이 지역을 도시 재생 형태로 역사문화형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서울의 역사문화 1번지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을 써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5긴 1구역은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면 안 됐던 곳이에요. 왜 안 됐던 곳이냐면, 저는 이거는 제 생각은 확고합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데는 재개발 구역 지정하면 안 돼요. 주민들이 추가 부담금이 너무 많아. 5긴 1구역이 지금 이 구역 해제,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이전에도 더 원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용적률 자체가 받아먹을 수 있는 용적률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제 받으려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보면 굉장히 추가 부담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소요했던 전력이 있죠.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를 제가 이제 봤던 실증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조합 입장에서 일단 재개발을 포기하기로 마음 먹은 거는 아마도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더라도 조합원을 설득해서 가야 되는데, 조합원들한테 이게 재개발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 추가 부담금들을 조합원들이 내가면서 줘야 되는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도 대지 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원래 깔고 있던 땅에다가 일반 분양이 많이 생기고 해서 그걸 통해 수익을 내서 우리 공사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에 깔려야 되는 땅 자체 대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토지 잘려나가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내야 될 부담금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설득은 되게 여전히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이 안 되죠. 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건 지형적 특성, 주변에 고궁 있고 그래가지고 고밀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서 그거는 개선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되게 답답한 상황이었을 거죠. 이제 결국 이제까지 쓴 돈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서울시가 이거 이제까지 쓴 돈들 검증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 재생 형태로 해서 더 바꿔주겠다, 재생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하셔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기사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5긴 1구역 시공사가 대림산업이었거든요. 보면 이 대림산업 본사가 바로 옆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산업 대표이사가 서울시청에서 5긴 1구역 갈등 치유 및 상생협력 선언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매몰 비용 관련 질문에 5긴 1구역은 서울시 조합 시공사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상생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대여금 45억을 지급했는데 다는 못 받고 일부만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일종의 돈 좀 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선례를 남기는 것에 의의를 뒀고 뭐 제대로 다 돌려받진 못했겠죠. 아무튼 뭐 예, 이런 사례도 있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짤막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마 오늘 내일 토요일날 별별수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들 가지고 또 부동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